안녕하세요. 네. 자, 인터넷 마케팅 챕터 2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이해, 그러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주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이번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그야말로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어내는 모델, 그 모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털 서비스, 경매, 쇼핑몰,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봐 주거나 정보를 판매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무수하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차별화된 방식, 이것을 통해서 경쟁자보다 앞서서 고안하는 것이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기업의 가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창출력, 그 다음에 모방의 어려움,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의 선점, 이것은 제가 마케팅 원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는 앞으로 더 설명드릴 바와 같이 기회의 선점, 어떤 영역의 선점,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터넷 기업의 가치가 평가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래 주체에 따른 유형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좀 약하게 보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가 있고, 자, 2번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거래 주체에 따른 유형 구분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티머스에서 구분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업 간 거래,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두 번째는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 다음에 소비자 대 소비자 간 거래, C2C라고 하고,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또는 컨슈머 투 컨슈머,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2P, peer to peer, 개인이죠. peer to peer, P2P 거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티머스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구분은 중개형, 광고형, 정보중개형, 상인형, 제조형, 협업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주체에 따른 구분을 본다면 B2B, B2C, C2C, P2P,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2B는 무엇인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NT, 시스코, 렉시스, 넥시스 같은 기업들을 모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B2B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멀긴 합니다만, 자, 볼까요? 구매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부터 판매자까지 가는 전통적 비즈니스의 구조는 원재료를 사서 제조업자가 제조를 하고 유통업자가 판매처까지 가져가고 이것을 다시 소매업자 어떤 매장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이게 결국은 구매자로부터 판매자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상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전통적 B2B는 우편이나 팩스나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정보의 흐름을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보내는데 반면 B2B 전자상거래에서는 IP 네트워크, 인트라넷 같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거래 정보의 흐름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까지 만들어낸 제품이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정보의 흐름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걸 시스코의 경우를 볼 때는 여러분들께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부품 메이커가 있고 조립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스코가 통제를 합니다. 이 시스코의 밖에는 누가 있냐면 고객이 있어요. 다시, 자, 부품 메이커가 있고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시스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객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간에 다양한 정보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자, 시스코는 부품 메이커한테 주문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고객이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주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시스코에서는 부품 메이커한테 즉시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부품 메이커는 조립 공장에게 이 부품을 보충해서 조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시스코에서는 이 주문 내용을 조립 공장으로 보내고요. 이 부품 공장과 부품 메이커와 조립 공장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유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코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 재고 상황이라든지 제조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시스코가 조립 공장으로부터 이 완제품이 나왔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조립 공장에서 고객으로 제품을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코와 고객 간에는 거래와 대금 결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코에서는 단순하게 돈을 받거나 결제 처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을 하고 DB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첨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스코에서는 고객들에게 그런 다양한 테크니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서 고객은 AS 요청도 있고 AS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고객인 시스코와 제품을 인도받는 고객 간의 다양한 교류를 일으킴으로써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얻냐 하면, 여기서 필요한 또 다른 니즈를 발견해서 이 시스코에서는 또 부가적인 서비스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기업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것은 전자소매입니다. 자, 이것을 일렉트로닉 리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테일, 소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테일,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리테일링. 전자적으로 리테일, 소매한다, 리테일링. 자, 전자소매에 해당하는 쇼핑몰인데요. 자, 델 컴퓨터, 이마트, 이러한 회사들이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까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B2B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원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가 있다면 그것을 매우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코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마트, 델 이런 회사들이, 델은 컴퓨터 완제품을 판매하고요. 이마트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공산품과 식품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죠. 자, 아까 시스코가 만나는 고객과 지금 델이나 이마트가 만나는 소비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디지털 상품의 B2C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미스터 블루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만화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인터넷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컨텐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종의 그래픽 또는 저장된 핸드 라이팅으로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꼭 컴퓨터를 동원한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디지털 저작물을 통해서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런 방식의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만화를 제공하는 미스터 블루라는 회사가 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비교를 해본다면, 자, 여기는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네요. 거래 특성은 기업 대 기업 간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 간 또는 특정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물품 구매, 판매 등의 상거래를 한다는 것이고,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는 가상 쇼핑몰이나 전자결제를 통한 개인 소비자와의 거래, 이것은 이쪽 기업 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는 그러니까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이지만 이쪽은 아주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있다는 구분이 있겠고요. 도입 목적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거나 쌍방향 전자지불 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 대 소비자 간의 도입 목적은 시간 제약이 없는 물품 주문이나 구매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꼭 매장의 문을 여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대낮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이런 anytime, anywhere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보안은 방화벽 또는 신용카드 검증을 통한 최소한의 어떤 접근성,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B2C에서는 조금 낮고 B2B에서는 좀 높은 보안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응용 형태는 특정 거래 당사자가 있고, 이쪽은 가상 쇼핑몰이나 IC카드를 통해서 다소 불특정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B2B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역에 따라서는. 자, 다음은 소비자 대 소비자 간 거래,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간의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P2P와 약간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C2C를 위한 중개자가 존재하는 점에서는 P2P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베이, 옥션, 지마켓 이런 회사들은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있느냐? 중간에 있는 플랫폼 또는 중개업자 또는 공통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점에서 P2P와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중개는 그렇고요. 자,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P2P, peer to peer.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컴퓨터
디지털 정보를 올렸을 때 그것을 바로 다운받아서 나한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거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음성적인 방식으로 교환을 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이 부분은 사실은 성장성이 매우 풍부하고 개척해야 될 영역이 아주 넓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또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야 될 제도적 장치,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의 성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O2O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라인 to 오프라인, O2O라는 용어는 2010년에 IT 분야 온라인 매체 테크 크런치가 소셜 커머스의 성장세를 주목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to 오프라인, O2O,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직방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O2O의 확산을 가속시키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워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온라인을 가지고 온라인 통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상거래 활동을 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에 착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종의 사물 인터넷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내가 거래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상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바일 마케팅과도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선 조금 더 차별화하고 특정화해서 웨어러블이 O2O의 시대를 여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아마존. 오프라인에서 유통업체가 온라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롯데나 이마트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고객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wearable, 입을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제3강이 아니죠. 제2강 중에 세 번째 시간,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하자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 만나요.